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제재민 촉의 정혜경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매해 189개 서태평양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WHO에서 제시한 우수한 정책을 실현한 도시에 건강도시상을 수여하는데요. 충주가 무려 189개 도시를 제치고 올해 이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인구 20만 명, 재정 자립도 약 17%의 작은 도시에서 건강도시상은 물론이고 행복지수 10년째 상승이라는 저력을 보인 충주시. 대체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오늘 경제재민 촉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충주의 조기령 충주시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도지사 되기 혹시 선언을 하신 건가요? 충주시는 뭐죠? 월클이죠. 우연히 왔다가 머물게 되는 도시죠. 화끈한 재미는 없어도 아주 건강하고 건전하기 짝이 없는 도시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주시장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지방에서 올라와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제가 연예인을 뵙는 것 같아요. 충주시의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주 안에서의 시장님의 인기도 증명이 됐는데요. 제9대, 10대, 11대 이렇게 3선에 당선이 되셨잖아요. 네. 또 득표율도 58%로 컸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시장님만의 비결이 있다면 어떤 건지 제일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 정치인이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저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겸손하냐, 거만하냐, 네. 또 공정하냐, 편파적이냐, 또 청렴하냐, 부패하냐. 이 세 가지 이미지에서 모두 과반수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은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다는 소리를 들으려면은 의전이나 이런 것을 과잉되지 않게 좀 몸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편파적이지 않으려고 하려면 이 자기가 운영하는 시청이나 뭐 정치를 하든 누가 가져와도 되는 건 되게, 누가 가져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청렴한 이미지를 주려면 당연히 뭐 부패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저는 뭐 그걸로는 어느 정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시장님이 굉장히 겸손하시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균형적인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찰 공무원 출신이고 정치 쪽에는 몸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에 입문을 해서 충주시장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이제 경찰을 퇴직한 게 51세거든요. 경찰대학을 1기로 졸업을 해서 경찰에서 좀 빨리 승진하다 보니까 과속을 해가지고 51세에 계급 정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에 소청심사위원을 하고 있을 때인데 고향에 있는 뭐 주민들이 그 당시 이제 지역의 정치 이제 국회의원님이죠. 윤진식 의원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조기령이를 좀 데려다 쓰면 좋겠다고 좀 평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제안을 받고 그 당시에 제가 좀 안정적인 직장에서 한 3년 이상 임기가 보장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고민을 하고 사표를 내고 고향에 내려가서 시장을 하게 됐죠. 제 생각에는 한 4년 한 번 정도 하면은 다른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3선 중반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빠른 결정이었는데 이렇게 롱런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시장님의 인기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3선에 당선한 시장으로서 인사청탁 근저를 지키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여기에 가족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지금 어머님이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신데 네. 초기에 제가 이제 시장이 당선되고 나니까 시장 주변에는 도와주려는 분들도 많지만은 좀 어떻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좀 몰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직원들한테 제가 이제 공표를 했죠. 누구든지 인사청탁을 하면은 오히려 큰
손해를 볼 것이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할수록 더 불이익을 주겠다.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어머니하고 우리 집사람인데 네. 거기다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들 얼굴 본 지 오래됐는데 밥 먹으러 오라고. 가서 어머니가 차려준 식사를 하고 나오려니까 좀 앉아보라더니 누구한테 받으니 이제 이 서류 같은 걸 주면서 어디 뭐 이거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데 너 선거 때 도와줬다는데 이걸 좀 도와주라.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어머니를 막내 동생 야단치듯이 논산훈련소 교관이 신병훈련 야단치듯이 아주 눈물이 나도록 좀 어머니한테 좀 심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한번 얘기해서 뭔가 말이 좀 될 것 같으면은 네. 당장은 기분 좋고 동네에서 체면이 살지 모르지만은 이게 쌓이면 나중에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이런 얘기하면은 말씀하시라고. 나도 내 아들이지만 내가 아들이 무섭다.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우리 어머님이 한술 더 떠가지고 아들이 시장이라는 얘기를 하질 않은 거예요. 하질 않았다가 작년에 어머니가 좀 치매기가 왔었는데 어머니가 10년 다니던 단골 미장원에서 네.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연락이 우리 왔어요? 막내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이 어머님이 돈을 안 가져왔다. 돈을. 깜빡이고 돈을 안 가져왔는데 내 아들이 시장이니까 내가 돈을 떼어먹겠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우리 가게에 10년을 다닌 분이고 시장의 어머니가 아닌 걸 내가 아는데 네.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좀 잘 챙겨보라고. 그래서 우리 막내 동생이 갔었는데 아이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맨정신일 때는 아들을 아들이라고 불러보지 못하다가 네. 치매가 오니까 이제 내가 아들이라고 이게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이 시장이라고 처음 자랑해 본 거죠. 저도 이제 나이가 60 넘으니까 자식 자랑하는 게 부모의 가장 큰 보람이잖아요. 주의를 제가 너무 가혹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좀 공정하고 뭐 깨끗하다는 소리는 좀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를 아끼고 좀 챙겼던 가족이나 심지어 어머니한테까지 참 못할 짓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을 오래 하니까 원만하게 지나면은 결탁돼서 다칠 것 같고 바르고 청렴하게 하다가는 주위 사람들하고 고립돼서 힘들 것 같고 이래저래 힘든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요양원에 갔더니 복지사 선생님한테 얘가 내 아들인데 얘가 시장이라고 이러는 겁니다. 처음 자랑하시는 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아마 얘가 시장인지도 모르겠죠. 자꾸 잊혀져 가시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임기가 1년 반 좀 넘게 남았는데 마치는 날까지 3가지 원칙은 지키려고 합니다. 네, 지금 시장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제 눈물샘이 고장난 것 같습니다. 네, 조기령 시장입니다. 다시 일을 하게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조기령 시장이다 알아보더라고요. 유튜브 얘기하면서. 그래서 유권자인 줄 알고 반가워서 쫓아갔더니 외지에서 놀러온. 자, 또 하나 시장님의 리더십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시장님께서는 직원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위해서 회의나 행사에 젊은 직원들을 앞세운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회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실제로 어땠나요? 우리 시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 조회를 해요. 최대한 많은 인원이 강당에 모이고 네.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는데 그 사회를 보는 직원이 새내기입니다. 새내기가 사회를 보고 공무원들 애국가 제창하라면 아무도 안 불러요. 옆에 소리 듣고 딴짓하죠. 딴짓이 아니라 이렇게 목소리가 튀지 말라고. 일부러. 우리나라 이 애국가를 부르려면 이 음이 높아서 소리를 질러야 될 뿐. 그렇죠. 그래서 그 새내기를 한 명 시켜서 마이크 잡고 선창을 시키면은 네. 나머지 이제 묻어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가끔씩 새내기들에게 마이크를 줘서 내가 일을 해보니까 이건 고쳐야 되고 이건 불편하고 이거는 뭐 윗사람이 상호간에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김선태도 발탁이 됐죠. 아니요. 공무는 졸리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안전, 안위, 국가 경제, 이라크전 걱정이 많죠. 시민들이 푹 주무실 수 있도록 새벽에 냄새 민원을 받았는데 3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고 축사 냄새가 너무 나요. 축사 지금 냄새나는 게 긴급 상황이 밤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전달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선생님, 저도 그 아파트 살아요. 홍보 옥수수 맛있어요? 맛없어. 충주시의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 B급 감성으로 인기를 끌었고요. 정말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충주시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76만 명인데 충주시 인구수가 20만 명 조금 넘는 걸 생각을 하면 인구수보다 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인재를 발견을 하고 또 끼를 발산할 수 있게 한 비결이 뭔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례 조회 때 젊은 직원들 중에서 할 말이 있는 사람들 혹은 이렇게 발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5분 내지 뭐 이런 발언을 시키거든요. 몇 년 전에 김선태라는 직원이 나와서 자기 이제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독특하더라고요. 관점이 독특하고 말하는 방식이 독특하면서 사람을 이해시키는 그 모양이 좀 처음 본 직원이에요. 보통 공무원들 보고 PPT를 하라 그러면은 텍스트를 잔뜩 써가지고 띄워놓고 텍스트를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친구는 뭐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 하나, 아이콘 하나, 단어 하나 이런 걸 놓고 흡사 스티브 잡스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듯이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얘기하고 그 얘기하는 관점이 똑같은 거를 좀 달리 볼 줄 알고 그 달리 보는 얘기를 달리 설명하는데 이해가 빠르고 그래서 저 친구는 좀 색다르구나. 그래서 홍보 담당관실로 발령을 이제 내서 좀 새로운 관점으로 충주 홍보를 하라고 좀 시킨 거예요. 사람을 잘 보셨던 거네요. 누가 봐도 아마 눈에 띄었을 겁니다. 이게 송곳은 뭐 주머니에 넣어놔도 끝이 삐져나와서 보인다고 하잖아요. 낭중지추라고. 떡잎부터 재능이 달랐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의전이나 절차에 얽매이는 것보다 실용을 중시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각종 행사를 통합하고 또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게 개선하신다고요? 이 정치인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면은 꼭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욕을 먹고 아마 간표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의전을 과잉으로 해가지고 대다수 시민들이 보는데 야, 저거 좀 권위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비치면은 수천 명으로부터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되고 나서도 제가 문 열어주는 거, 뭐 숟갈 놓는 거, 옷 받아가는 거 좀 못하게 하고 저 개인에게 된 것도 그렇지만은 또 지역의 행사장을 가보니까 경로잔치를 하는데 밥 한 상 차려놓고 어르신들 앉혀놓고 내빈 소개 5분 하고 뭐 윗사람들 와서 내빈들 와서 한 뭐 5분씩 얘기해서 20분씩 막 30분씩 밥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계속 축사하고 인사하고 국이 다 식고 밥이 마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저는 행사는 주인공과 목적에 맞게 해라. 경로잔치 주인공은 어르신이고 목적은 어르신 행복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나머지 다 생략해라. 나머지가 희생해야지. 뭐 그런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충주시의 시정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 또 시민이 건강한 도시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충주시는 어떤 도시인가요? 자랑 좀 해주세요. 충주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안 와본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와본 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광고 카피 같은 걸 직접 썼는데 우연히 왔다가 머물게 되는 도시죠. 충주에 1년에 한 2,000명 정도 외지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라고 했거든요, 인구를. 그렇다면 인구가 2,000명씩 자연 감소하고 있어요. 출생 신고가 800이면은 사망 신고가 1,800명이고 1,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하러 떠나는데 그럼 외지인들이 한 2,000명씩 다시 들어와서 채워가지고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인구가 줄고 있는데 지방소도시가 현상 유지하는 거는 지금 저는 기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외지에서 들어와서 머무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면이 좋고 어떤 면이 아쉬운 걸 얘기하잖아요. 어떤 면이 좋았다고 제일 좋은 하시나요? 거는 역시 여기 좋은 일자리가 꽤 많이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치고는 좋은 기업이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교통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좀 막 막히고 답답했는데 네. 뭐 판교까지 가는 고속 전철도 생겼고, 이번 달 말에 이제 문경까지 연결되고요. 동서고속도로, 또 뭐 중부내륙 고속도로 이렇게 교통이 의외로 좋고, 그리고 충주에 댐이 있잖아요. 그 네. 유명한 충주댐이 있고 공군 전투비행단이 또 큰 게 있어요. 이런 규제 때문에 본의 아니게 개발이 잘 안 돼 있어요. 자연환경이 자연환경이 좋군요. 20만이 넘는 도시치고는 잘 보존이 돼 있고, 저희들이 또 기업을 많이 유치하면서도 아무 데나 막 들어가게 놔둔 게 아니고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네. 공장은 단지 안에다 놓고 사람들이 사는 생활 환경은 이렇게 보존하는 쪽으로 분리를 해놔서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잔재미, 화끈한 재미는 없어도 아주 건강하고 건전하기 짝이 없는 도시다. 그게 자랑이죠. 네, 좋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도시 네. 충주인데요. 또 우리 충주시에 어린 꿈나무들과 학생들을 위한 정책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수도권으로 떠나는 학생들을 계속 지역에 정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학생들에게 고교생 글로벌 해외 연수 사업을 2년째 추진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되신 건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글로벌 해외 연수라고 너무 어려운 말을 썼는데 쉽게 네. 말해서 고등학생 해외 수학여행 보내주는 겁니다. 수학여행을 해외로 나가도록 하고, 그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뭐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은 이제 지방에 있는 아이들 보면은 부모님이 넉넉해서 좀 어디 해외 나갈 때 따라가 본 경험이 있는 애들도 좀 있지만은 대다수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해외를 못 나가봐요. 근데 이제 수학여행을 해외로 갔다 오면은 어떤 면이 있을까? 세상이 의외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나는 내가 마음 먹으면 외국에 어디든 갈 수 있고, 거기 가서 내 능력이 있으면 일도 할 수 있고, 네. 가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그 자신감, 또 그 스케일을 키워주고 싶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뭐 예산이 좀 들긴 드는데, 네. 다른 데 좀 아끼면 되고요. 뭐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까운 어른은 없잖아요. 처음 실시하고 이 아이들이 갔다 와서 저한테 뭐 이렇게 좀 편지도 보낸 애들도 있고, 문자 보낸 애들도 있고, 카톡도 보낸 애들도 있는데, 네. 해외를 처음 나가봤고, 처음 나가본 해외 나간 걸 같은 반 친구들하고 같이 갔고, 또 담임 선생님이 인솔해서 같이 갔다 온 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 도전해볼 만한 가치 있다는 것을 자신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 그 표정을 보면은 제가 아주 흐뭇하죠. 제가 목임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올해 또 이제 두 번째 출발합니다. 저는 원래 미국이나 저 유럽을 가서 제대로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자동차 그 모델명에 보면 GT라고 있어요. GT. 이게 뭐냐면 그랜드 투어라는 겁니다. 영국에서 귀족들이 자녀들을 선생님하고 뭐 하인들하고 다 딸려가지고 이 유럽을 다 이렇게 구경을 시키고 학습을 해서 스케일 크게 뭔가 좀 포부가 있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했던 아주 그 큰 여행, 위대한 여행에서 그랜드 투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번 이제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돌면서 뭐 세상이 좀 넓다는 걸 알면은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보여주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그 아이들이 선택하게 만든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것을 힘이 닿는 데까지 밀어주는 게 어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났던 적은 처음인데요. 너무 시장님이 인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갑자기 이렇게 감정적으로 엄청 북받치는 것 같습니다. 자, 충주시가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고 또 들었는데요.
바이오 헬스 분야의 성과와 시행 중인 정책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바이오를 연구를 통해서 아주 건강에 좋은 또 의학적인 물질을 추출해서 이걸 아주 고가의 상품으로 만드는 산업이잖아요. 이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은 좋은 일자리가 생깁니다. 보통 뭐 어디 가서 망치질하고 막 공작 기계 다루고 그 춥고 힘들고 막 소음 아주 작업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는 급여가 좀 많더라도 우리 젊은이들이 좀 잘 안 가려고 하지만은 이런 바이오 헬스 산업은 첨단 장비를 통해서 생산 활동하면서 그 생산 장비를 관리하는 오퍼레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급여도 좋고. 그래서 이런 신산업을 지역에 유치하고 활성화시키면은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여기에 머무르면서 거기 취직해서 가정생활하고 지역에 인구도 안 빠져나가고 좀 지역이 탄탄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모토가 뭐냐면 생명과 태양의 땅입니다. 네. 생명의 땅 할 때는 이게 바이오스 산업이고 태양의 땅 하면 에너지 산업이죠. 일찍이 아마 그 오래전에 이원종 당시 지사님이 이걸 이제 모토로 내세우셨다는데 참 대단한 해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충주는 거기에 좀 뒤처졌어요. 네. 좀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 생각을 못했고 이제 제가 시장이 돼서 좀 후발주자지만은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이제 성과를 이룬 건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바이오 헬스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이 국가산업단지가 이제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 여기에 좋은 바이오 헬스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 젊은이들에게 꼭 가보고 싶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에까지 뛰어든 충주시의 모습 계속해서 저희가 기대를 하겠고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시장님의 계획과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생각하는 거는 지역의 잘 보존된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이제 관광 도시를 좀 하려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준비한 게 있거든요. 첫 번째가 정원도시입니다. 네. 탄금공원이라거나 또 호암지 주변 또 시내 야영공원 이런 쪽에 공사를 다 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15,000여 명의 후원을 받아서 시민의 숲 조성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자연이 잘 보존된 정원도시를 내년에는 이제 거의 궤도에 올려야 되겠다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충주의 주산인 계명산 정상에 이제 전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기초적인 작업이 거의 한 뭐 70~80% 다 돼 있습니다. 전망대가 완성이 되면은 뒤쪽보다는 충주댐, 그 아름다운 광경이 다 보이고 앞쪽으로는 충주 시내와 저 서충주까지 낮뿐만 아니라 야경까지 보일 수 있는 좀 멋있는 전망대가 될 거고요. 또 그 충주댐 유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간이 제오계라는 데인데 시내에서 제오계를 통과하는 터널을 지금 뚫어서 이미 개통이 됐습니다. 거기에 친환경 리조트를 짓기 위해서 이제 국내에 좀 꽤 알아주는 기업하고 지금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땅도 많이 확보했는데 그 사업이 좀 궤도에 오르도록 노력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람이 좋고 자연 환경이 수려한 충주시의 여러 성과 속에는 시민을 생각하는 리더의 따뜻함과 섬세함이 깃들여져 있는데요. 우리 조기령 충주시장님의 바람처럼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충주시의 모습 저희도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령 충주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